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한 서귀포 강정 정수장이 결국 운영 중단됩니다. 여과지 노후가 심해 유충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깔따구 유충이 확인된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 1987년 설치됐고 여과지 모래와 자갈은 일부만 교체하며 10년 가까이나 써왔습니다. 지난 18일 첫 유충 신고 이후 환경부와 역학조사를 실시해온 제주도는 결국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정수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발견된 유충의 크기가 2mm 정도로 매우 작아 노후된 강정정수장 여과시설로는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강정정수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유충의 완전 차단을 위한 신속한 시설 개선이 어려워서 이에 따라 서귀포 서원과 대륜, 대천동은 어승생과 회수 정수장에서, 중안과 동홍, 중문동 등은 인근의 토평과 남원 정수장에서 하루 수돗물 2만 1,000톤을 2만 4천여 가구에 공급하게 됩니다. 어승생과 회수 정수장은 하루 9,000톤, 토평과 남원 정수장은 12,000톤의 공급 여유가 있는 상태. 그러나 제주도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MBC가 보도한 녹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로 세척과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쓰던 관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물 빼기 작업을 합니다. 물 빼기 충분히 하더라도 약간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질 검사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정수장 17곳에 유충 사고를 막기 위한 정밀 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개선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강정 정수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 여과지 모래를 교체하고 소독한 뒤 완벽한 유충 차단이 확인되면 재가동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 살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수십여 건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시는 그젯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노형동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피해 신고 2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노형동 신비해도로 인근 목초지 8만여 제곱미터에 제주축협이 이틀 동안 살포한 유기질 비료 130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 저감제를 뿌리며 흙을 갈아엎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실태를 짚어보는 이슈 추적.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빗물 이용시설을 점검해봅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빗물을 모아뒀다가 농업용수로 쓰는 빗물 이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농가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5년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이길찬 씨. 이 씨는 지난해 예산을 지원받아 빗물 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올해 초 빗물을 받아 가득 채워놓았지만 정작 실제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남겨두고 농사에 필요한 물은 지하수인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조달이 될 때는 농업용수를 쓰고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시간제로 공급이 된다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 빗물 이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강인홍 씨도 실제 사용 빈도는 크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장 용량이 한 달 사용치 정도에 불과한 데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외에는 쓰기 어렵기 때문.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저장 탱크에는 빗물 대신 농업용수를 받아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농업용수로 대체를 좀 바닥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좀.
제주 지역에 설치된 빗물 이용 시설은 1,300여 곳. 제주도가 2005년부터 지하수 보존 등을 위해 빗물 이용 시설 사업에 시설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은 버려지는 빗물을 지하수 대체 수원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나 도로로 쏟아지는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당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설치비 부담과 예산 지원 시설 용량도 최대 150톤으로 제한돼 재배 면적이 넓은 농가에서도 소규모 시설을 짓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30mm만 내리면요, 물탱크가 차버려요. 그 나머지 빗물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천 아니면은 농로 따라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톤의 나머지 오버되는 양들을 재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빗물 이용 시설 자체를 좀 더 대형화시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간 회사가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빗물 이용 시설 효과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와 개선 방향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나 과제를 검토하지 않다가 뒤늦게 실태조사와 개선책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탐방객이 급증해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새별오름에 출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등반로 주변 흙이 쓸려 내려가는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별오름과 용눈이 오름에 대해 다음 달 말쯤 자문위원회를 열어 자연휴식연제 시행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입을 금지하는 휴식연제가 시행 중인 오름은 송악산 정상부와 물차도름 등 5곳입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 논란과 적자의 허덕이는 관광공사를 되살릴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측근들이 이제 원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또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지금 취임하려 그런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의문이 증폭되면서 현재 와 있는 상태거든요. 고은숙 예정자는 사장 직위는 전임자의 추천을 받았고 원희룡 지사와는 재경 도민 모임에서 3번 정도 봤을 뿐 친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올해 2020년부터 제주도로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기여하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을 하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고은숙 예정자가 대기업 광고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관광공사가 당면한 현안에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지배구조거든요. 네네.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지. 입지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장사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단골, 농지 문제는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은숙 예정자가 2006년 제주시 조천읍에 농지 1,800제곱미터를 구입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농지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 목적으로만 농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부끄럽게도 그게 지금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빠른. 또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얻은 10억 원대 시세 차익에 대해선 단기 매매 위주의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 끝에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고은숙 예정자가 전문 경영인은 아니지만 부실한 재무구조를 혁신할 의지가 높다고 보고 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예정자 선정 전부터 측근 인사 논란이 일었던 제주관광공사 사장. 각종 논란과 지적에도 결국 적격 결정이 나오면서 빈수레만 요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맞춰 실시간 방송으로 제품을 직접 알리고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가게마다 물건을 다듬고 진열하며 손님을 기다리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5일장이 서지 않은 평일인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예 바깥에 다니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상인들은 한숨을 쉽니다. 한 70%, 80% 정도는 감소되진 거죠. 장날도 예전 같지가 않고 많이 힘들죠, 다들. 비슷한 시간, 양양 전통시장 웰컴센터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상품 판매에 나선 겁니다. 처음 서는 카메라 앞이 떨리지만 능숙한 진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긴장을 풀고 상품을 자신 있게 소비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온라인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도 거리에 없고 이런 온라인이 확대돼서 모든 사람이 직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강원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다음 달까지 도내 16개 전통시장을 돌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강원 장터TV를 통해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모두 160개 품목을 홍보, 판매하는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하면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스토어에도 입점시켜 지원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온라인 지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고요. 상인들이 직접 소비자들의 리뷰라든가 또 Q&A를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키우는 라이브 커머스 창구인 강원 장터TV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나 시군의 여러 홍보 채널과의 연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상인들은 시장이라는 공간을 넘어 전국으로 판매망을 넓히고 소비자 반응을 통해 품질과 포장, 가격 등 경쟁력을 돌아보며 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제주시 아침 기온 13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중산간 이상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산지를 중심으로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14도, 북부와 남부가 13도, 동부가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0도, 동부 18도, 북부와 서부는 1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 1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3살 남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주 여행을 다녀간 강원도 원주시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로부터 원주 142번 확진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제주에 와 연동의 동도원에서 식사를 하고 이튿날에는 사려니 숲길 등을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A씨가 입도한 날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운영되는 제주 지역 수렵장이 5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운영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됐던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수렵장 운영 중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을 확대해 개체수 조절에 나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포획단도 운영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4.3 군법회의 수용인 명부를 찾아내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제주를 방문합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제주를 찾아 법무부 위탁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당초 4.3 트라우마 센터에서 예정됐던 4.3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 출석 일정으로 취소돼 법무부 관계자 8명만 참석해 진행됩니다. 제주 지역의 특산품인 제주 흑우가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품종 표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제주흑우연구센터 박세필 교수 연구팀은 제주 흑우의 유전자와 육질 분석을 통해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 확인서에 흑우와 한우를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흑우는 도축 단계에서는 흑우로 표기됐지만 유통 단계에서는 한우나 육으로 표기돼 소비자들이 흑우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시 신청사 건립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시 신청사 건립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앞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현재 시청 위치에 신청사를 짓는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긴축 재정 상황에서 7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렵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면적과 인구가 비대해 2개 이상 권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